안녕하세요. 취분남입니다. 3월 3일 해외 축구 주요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청 전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신다면 고정 댓글란 가족방 입장하시면 안내 도와드리겠습니다. 세리에어 베로나 대 사수올로. 이 대진에서는 제법 난전도 나오는 경우가 잦습니다. 일단 개인 기량으로 전진하는 것 이외에는 크게 방법이 없는 것이 사실이지만 상대의 중원에서의 장악력이나 전반적인 수비의 부하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3백을 가동하면서 의외로 버티는 능력을 보여주는 역량이 사수올로의 측면 공세에 무너지는 모습도 잦은 편이며 윙백이 측면을 모두 전담해야 하는 단점을 쉽게 극복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수올로도 이기기 위해서는 물불을 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어떤 상황에서도 중원이 수비의 부하를 줄이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이를 생각하면 사수올로도 난전을 생각하고 있을 가능성은 높아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베라르디가 돌아오면서 로리엔테와 함께 양 측면을 맡을 수 있다는 점은 호재라면 호재로 볼 수 있습니다. 양 팀이 상대를 공략하는 것을 아주 어려워하지 않았던 것이 큽니다. 베로나가 3백의 구조적인 양상을 극복하는 상황이라면 베로나의 승리도 가능할 것으로 보이지만 사수올로가 양날개가 살아있는 상황에서는 긁히는 날에 대한 화력은 어느 정도 있습니다. 엠폴리 대 칼리아리. 엠폴리는 다득점으로 먹고 사는 팀은 아닙니다. 다만 최근에는 수비력이 상당히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골키퍼가 바뀐 상황인데 카프릴 골키퍼가 지난 시즌 비카리오가 보여주었던 면모를 어느 정도 보여주는 등 엠폴리의 상승세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수비가 지난 시즌과 비슷한 페이스로 돌아온 만큼 한 골 내지 두 골을 넣고 승리를 거두는 것도 충분히 노려볼 수는 있을 것입니다. 칼리아리가 원정에서는 신뢰를 하기 어려운 팀입니다. 하위권 팀이라서 무조건 수비를 1차적으로 생각해야 하는데, 칼리아리가 섬팀이라서 원정을 가는 상황에서는 에너지 레벨을 1차적으로 소모를 하고 들어가야 합니다. 칼리아리의 1차적인 플랜에 필요한 조건이 원정에서는 충족이 되기 어려운 것인데, 지난 1대1로 비겼던 나폴리전도 홈에서 펼쳐진 경기였습니다. 엠폴리가 다득점을 쉽게 만드는 전력은 아니지만 결국 승리를 거둘 수 있을 만한 요건은 된다고 봅니다. 적어도 박스 안에서의 수비가 상당히 좋아진 모습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 칼리아리가 이동일의 에너지를 소모해야 하는 상황이기에 에너지 레벨과 수비력에서의 차이는 생각보다 클 수 있습니다. 프로시노네 대 레체. 프로시노네의 기본적인 시스템은 레체와 상성이 괜찮은 편입니다. 물론 공격적으로 플레이하는 대가를 높은 슈팅 허용률과 실점률로 치르고 있지만 결국 홈에서는 중앙에서의 패스워크가 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레체의 단점은 공간을 허용하는 데에서 간단한 원투 패스만으로 허물어지는 경우가 잦다는 점이고, 프로시노네가 소울레 등을 활용한 공격적인 플레이로 이기는 시나리오를 구상해 볼 수 있습니다. 레체의 단점은 앞서 언급했듯이 압박이 양날의 검이 된다는 것입니다. 강하게 압박하는 것으로 공격적인 과감함을 보여주는 경기가 없지는 않은데, 문제는 이 상황에서 크리스토프가 막히면 빌드업이 통하지 않는다는 것과 원정에서 에너지 레벨을 소모하는 상황에서는 매우 약하다는 점입니다. 사실 과감한 슈팅도 난사가 되는 등 기복이 없지는 않은 팀입니다. 프로시노네가 일단 한 골 정도의 실점을 감수한다고 하더라도 화력으로 상대를 찍어 누를 수 있는 역량은 있습니다. 압박에 대한 레체의 과감함은 인정하더라도 기복과 공간을 내주는 상황에서의 원투 패스만으로 수비가 무너지는 상황이 달갑지는 않습니다. 프랑스 리그1. 낭트 대 메스. 낭트는 하위권 팀들은 전반적으로 잘 잡아내고 있습니다. 일단 하위권 팀을 상대로 최근 홈에서 고전하는 면모가 없지는 않지만 공격권을 쥐면서 박스 안에서 결정력을 보여줄 수 있는 모하메드 같은 선수에게 공을 찔러주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한 골을 넣고 이기는 성향으로 가는 것은 가능한 전력입니다. 메스가 마르세유와 1대1로 비기는 등 수비적으로 무언가 역량을 보여주는 모습은 있습니다. 다만 공격권을 못 잡는 상황이 너무 잦다는 점이 문제라면 문제인데, 특히 원정에서는 점유가 32%로 하락하는 모습마저 보이는 상황인데 결국 한 골 싸움에서는 이 때문에 매우 불리한 위치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는 메스가 의외로 버티는 능력이 없지는 않아서 이를 감안하면 낭트가 큰 점수 차이로 이기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너무 낮은 점유 때문에 한 골 싸움에서는 메스가 기본적으로 불리한 전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낭트에게는 박스 안에서의 결정력이 뛰어난 인원들이 배치가 되어 있는 편입니다. 툴루즈 대 니스. 리그에서 니스를 상대로는 대부분의 팀들이 대놓고 잠그기로 나서고 있습니다. 툴루즈도 이 선택을 굳이 피할 이유는 없는 상황인데, 툴루즈의 경우 압박으로 리버풀을 유로파에서 당황시키는 면모를 보여준 적도 있지만 전반 중반부터 오버페이스 문제를 드러내는 등 90분 내내 지속되는 상황은 아니라는 점이 큽니다. 니스의 경우도 지난 클레르몽전에서 아주 높은 기대 실점을 허용하는 등
팀의 장점인 하이브리드 압박을 통한 수비가 서서히 제 몫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나마 툴루즈의 체력이 떨어진 상황을 이용해서 득점력을 어느 정도 기대할 여지가 없지는 않다고 보는데, 일단 툴루즈가 낮은 라인을 구성한다면 속공에만 능한 니스가 고전하는 것을 생각해볼 이유는 있습니다. 니스도 최근에는 상당히 수비가 불안정해지는 양상이 있고 툴루즈도 오버페이스 상황에서의 버티는 능력을 신뢰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나마 오버페이스를 이용한 니스의 공세가 어느 정도는 효과를 볼 것으로 보이기는 한데 일단 스코어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듯합니다. 몽펠리에 대 스트라스부르. 몽펠리에는 일단 본인들이 수비를 하는 상황을 썩 달가워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최근 마르세유나 니스 등 몰아붙이는 상황을 잘 만드는 팀에게 상당히 당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스트라스부르가 예전과는 달리 밀어붙이는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최근 수비가 리그에서는 아주 안정적인 모습은 아닙니다. 몽펠리에가 3대0으로 대승을 거둔 메스전과 같은 시나리오를 어느 정도는 그려볼 여지가 있습니다. 스트라스부르가 수비를 잘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승점을 가져오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비에이라 감독이 공격은 대부분 기동력이 좋은 선수들의 폭발력에 기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스트라스부르가 한 골 싸움에서도 유리한 팀이라고 하기는 어려운 편인데 수비마저 흔들리면 승리 확률이 기하급수적으로 떨어지는 것은 필연적입니다. 두 팀이 서로 닭공 성향을 띠지 않은 지는 오래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난전 양상도 만만찮게 나오는 편이고 스트라스부르의 현재 리그에서의 수비 페이스가 좋다고 보기는 어려운 상태고 몽펠리에가 공격성을 살릴 수 있는 상황에서는 호조가 있습니다. 브레스투아 대 르아브르. 브레스투아는 올 시즌에도 중앙에서의 힘을 바탕으로 꽤 거친 압박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지난 시즌에 비해서 이질이 더 높아지면서 압박으로 점유를 가져오고 플레이를 하는 것도 가능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카스티오가 전개를 전반적으로 도맡아야 하는 상황이 득점력에서의 기복으로 이어지는 모습이 있지만 수비가 일단 버텨주는 모습이 있고 득점 4위라는 수치도 만만한 상황은 아닙니다. 르아브르가 라인을 내리고 플레이를 하는 상황에서는 강한 면모가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최근 렌릴 랭스에게 지는 등 상위권 팀이 몰아치면서 주도권을 잡아가는 상황에서는 약점을 보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량 실점이 나오는 상황을 상상하기 어려운 팀이기는 하지만 브레스트가 전개나 전반적인 밸런스가 좋은 편이라는 점은 부담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는 브레스트의 승리를 기대해 볼 수 있는 매치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일단 밸런스가 전반적으로 좋은 팀이라는 평가는 여전히 유효할 것입니다. 르아브르가 라인을 내리게 되면 상당히 안정적으로 실점을 커버하는 면모를 보여주기는 하는데 결국 높은 점유율을 가지고 몰아치는 상위권 팀에게는 최근 약점을 드러내는 중입니다. 네덜란드 에레디비시. 아인트호벤 대 페예노르트. 아인트호벤은 지난 슈퍼컵에서는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다만 리그에서는 2021년 이후로 페예노르트에게 진 적이 없을 정도로 페예노르트에게 강했습니다. 상대의 압박을 분쇄하는 온더볼에서의 역량이 출중한 편이라서 상대를 공격적으로 눌러버리는 역량은 지난 즈볼레전에서 7대1 승리를 만드는 것으로 증명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강한 압박 때문에 뒷공간이 열리는 상황이 있기는 한데 올 시즌에는 더 압박 강도를 높여서 공격을 출발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페예노르트의 슬롯 감독은 아인트호벤이 부담스러울 것입니다. 압박 강도를 높여서 상대에게 드리블 이외의 선택지를 주지 않으려고 하면서 공을 빼앗아오는 편의 전술을 쓰는데 다만 아인트호벤의 온더볼 능력이 좋은 편이라 아인트호벤이 사실상의 천적 수준입니다. 드리블 이외에 수를 주지 않기 위해서 1대 다수 상황을 만드는데 압박이 풀리면 결국 수비 대형이 깨지고 맙니다. 경기는 아인트호벤이 유리해 보입니다. 페예노르트가 수비를 하기 위해서 드리블 이외의 수를 저지하려고 하지만 그 드리블 상황에서 아인트호벤의 기량이 상당히 좋은 것이 큽니다. 압박 라인이 풀리면 페예노르트가 수비적으로 꽤 위기 상황을 맞이할 수 있고 이는 2021년 이후 리그에서 승리가 없는 상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